제가 2, 3일 전부터 지켜보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무역 전쟁을 잠시 휴전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인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내막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급하게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 이 두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역 전쟁을 좀 잠깐 멈추자, 숨 좀 돌리자, 뭐 이러한 의미로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약 40%가량을 그전에는 10%의 관세를 매겨왔는데 이거를 원래 25%까지 올려가지고 부과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세금에서 25%까지 뻥튀기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사실상 관세 10% 정도는 이 중국 내수 시장을 돌렸어도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가격을 좀 올려서 털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10%는. 근데 25% 관세, 이건 좀 이 정도면요 거의 무역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거대 공룡 국가였던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이 만약에 합의점에서 나 몰라, 우리 같이 그냥 관세 폭탄으로 그냥 자폭하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두자, 뭐 이러한 명분으로 일단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일단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뭐 숨 돌렸으니까 마침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기는 휴전도 아니에요. 자, 미국이 휴전의 대가로 중국에게 준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 90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유예 시간을 주겠다, 이게 다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여기 보시면 40%의 관세를 줄이고 없앨 것,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일단 줬습니다. 뭐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혜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일단은 이 미중 무역 협정 휴전에서 일단은 미국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자, 일단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휴전 합의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피해 때문이다, 서로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역전쟁이 이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약 1%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높은 관세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런 가격 상승 피해,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을 주도적으로 했던 미국의 농업 분야, 특히 콩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농가들이, 뭐 이렇게 일단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협정 휴전에 대한 진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이 무역 제재가 장기화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계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무역 전쟁 때문에 뭐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이 글로벌 업계들이 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충격들을 잠깐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유예 시간이다. 약 9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그래서 가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행인 것은 저놈들의 의도대로 일단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증시가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이 부분은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이런 단기적인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앞으로 이 추가 협상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일단 얻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적절한 합의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제재 휴전의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합의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게 너무 큰 것들을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기가 매우 난해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미국이 이 중국과 휴전을 통해서 딱 요구하는 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보호와 무역
흑자 감축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일단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거 일단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띵깡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 저 두 나라의 충돌로 인해서 다 이 세계 글로벌 경제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잠깐 숨 좀 돌리자. 그리고 미국은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띵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미국의 이 트럼프의 띵깡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바로 뭘 했느냐? 천연가스와 농산물을 더 사줄게. 그러니까 너무 좀 띵깡 부리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요구했던 게 바로 뭐겠습니까?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다음에 무역 흑자 감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시진핑의 움직임이 결국 미국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좀 사준다고 해서 이게 뭐 솔직히 미국 농민들에게 뭐 그렇게 큰 소득으로 또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국에 팔지 못했던 거 전부 또 유럽으로 또 새롭게 팔로를 뚫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관세 타격 때문에 농가에다가 무려 13조 원이나 풀어가지고 지금 이런 농가의 타격을 잘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이 농산물을 사들일수록 반대로 유럽이나 남미의 무역 지수는 악화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삼모사예요. 저기 두었다 여기 왔다 뭐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이 정도 협상으로는 미국을 달래기에는 그냥 쇼하는 거야. 중국이 쇼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불쾌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뭐 이번 미국 무역 협정에서도 뭐 중국이 농산물 사줄게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막 달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트럼프가 농민들의 표를 지지층으로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걸 시진핑이가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한 거고. 그러니까 특히 테드 콩 있죠. 콩.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콩. 이 콩을 농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몰표를 받은 이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지지층이 흔들리는 건 곧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과 트럼프는 매우 민감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전에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이거 참 합의하기 어려운 이러한 항목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국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이러한 목표 설정을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 일본, 독일, 한국 이러한 이제 제조 강국의 기술 수준을 이제 중국이 따라잡겠다. 뭐 이러한 일단 의미인데 이 목표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 열심히 해서 뭐 다른 나라 따라잡는 거 뭐 칭찬할 일이죠, 이거. 근데 중국이 이 선진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기술을 훔쳐오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늦게 성장한 나라들의 이게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꾸 이제 베껴 써야 되니까 뭐 애플도 뭐 갖다 이 모방이 최고의 창조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였으니까 뭐 기술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 발전은 신흥국들이 선진국들의 선진 기술을 대물려 받음으로써 성장을 합니다. 중국도 지금 그런 산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저렇게 중국의 베끼기 문화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술을 훔쳐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가지고 니네들 제품도 납품했고 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지랄이냐 이러면서 지금 이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중국의 경제 발전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진핑이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역 휴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상당히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일 이후에 새로운 또 다른 방법의 또 갈등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90일의 유예 기간 뒤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고 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일단 이야기인데 만약 다시 충돌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장기화되지는 일단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휴전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휴전하기도 하고 자꾸 이게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사실 중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요 이 저가
제품들의 대체 제품을 구비해 놓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중국제 저가 물품이 미국에서 사라지게 되면 높은 가격 제품들이 주류가 되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서민 경제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고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미국의 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산 제품이 만약에 미국에 수입되지 못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비싼 거 왜 삽니까? 싼 걸 좀 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국의 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장사만 해오던 상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이 안 나가니까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실업자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이걸 트럼프는 현재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경제도 힘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수 접어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이 상황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조 PMI 부진의 하락세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PMI가 바로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11월에 50.0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과거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 성장이 상당히 중국이 위태롭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중국의 PMI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 이거 단순하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국 경기의 둔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솔직히 중국의 경기 침체 국면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원하는 합의점, 이거 글쎄요. 지금 제가 저기 보자면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들이고, 자, 아까도 보셨듯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시간을 좀 벌자. 벌고 지금 우리 중국이 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멈추지 않고 계속 으름장을 놓으면서 계속 시간을 벌면서 추진하겠다. 뭐 이러한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언론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이게 거시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 평화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장기전으로 크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뭔가의 합의점을 잘 돌출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무역협정이 결국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지속되다가 이것이 글로벌 장기 침체의 늪을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저는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이 협정은 서서히 합의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중국과 서로 웃으면서 합의되는 게 아니고요. 자, 뭐냐, 바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들을 서서히 다른 나라로 미국이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트럼프가 중국 대신할 저가 생산기지로 북한을 낙점한 듯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일단 미국이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국과 미국이 이 합의 보지 못한 부분들은 서로가 일단 어떻게 해서든 각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그 대표적인 후보 나라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현재 어떤 이런 이 상황을 봐야 되느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자, 미국이 중국을 대신할 대체제가 과연 뭘 것인가? 자, 북한에서 과연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대체제로. 이걸 일단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이 흐름을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무역협정 휴전과 러시아 사우디의 이 감산 뉴스에 대해서 유가가 급등했다. 지금 보면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감산을 하겠다라고 확정된 게 아닙니다. 감산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에 일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여기 보이시다시피 한 달 만에 증산에서 감산으로 말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왕자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증산에서 감산으로 이걸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바로 뭐냐,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테슬라의 이 라이벌 업체인 이 루시드에게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뭐 출렁거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이 말인즉슨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우디도 이제 슬슬 이 원유보다 새로운 에너지의 가치, 즉 흐름이 점점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놈들도 점점 눈치채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유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증산율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원유가 어느 정도 점점점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그 가격이 안정선을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되면서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유가는 점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유가와 배터리와 전기차, 이것의 생산량과 항상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유가가 되겠죠. 혹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급하게 제가 이 미중 무역 협정 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휴전이 끝난 90일 뒤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3개월 뒤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결론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